오늘은 이거 진도 좀 나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사회 모습 변화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오늘은 좀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 배우면서 뒤에 이게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다음 이제 오늘 끝낼까요? 이 단원? 내용이 거의 없네. 한 장밖에 내용이 없네요. 문제도 못 겹고 잘하면 오늘 끝나시겠고 안되면 다음 시간에 끝냅시다. 자, 일단 농민운동은요, 우리 이전에 토지조사 사업 봤죠? 산미증식 계획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하면서 소작농이 증가한 거예요. 즉 농민의 생활이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높은 소작료와 수리 조합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자기의 땅은 작고 내가 나한테 들어온 이익은 작은데 내가 내야 될 돈은 많으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이런데 어려움을 겪겠죠. 화전민, 도시 빈민, 해외 이주민.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 하면은 토막민으로 가거나 해외로 그냥 아예 이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소작인 조합을 결정하여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 반대 등을 요구하고요. 이 이후에 혁명적 이제 조직같이 구성을 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좀 중요한 거 암태도 소작행위 나왔네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지주의 즉 땅의 소유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인 지주,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합니다. 수태를 맞춰서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던 게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이거 한번 밑에 내용 읽어볼래요?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노동운동 두 번째는요.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도시노동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일하는 노동수들보다 도시에 더 많은 산업이 발달하고 더 많은 인원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도시로 가는 노동자 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민족 차별 등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돼요. 큰 기업들에 가면요, 임금은 좀 노동한 데 있잖아요. 노가다 그런 느낌. 시간은 길고 임금은 작고 심지어 대한민국인이라고 차별까지 하는 이런 환경에서 했는데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해달라. 이게 노동조합이고요. 1930년대 이후에 혁명적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이제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건데요.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바로 원산총 파업입니다. 이건요, 석유회사에서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한다, 못 한다,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 구타 사건을 계기로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수개월 동안 계속 지속을 한 거예요. 하지만 뭐 결국은 일제 탄압으로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 2번부터 볼게요. 경제 상황. 암태도의 농민의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 소작료를 낮추는 데 성공. 뭐예요? 이건 후기 지금 이 상황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이 추진되었다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헷갈릴 만한 게 농지개혁법, 그다음에 300산업이랑 국채보상, 300산업 좀 헷갈릴 수 있고 국가총동원법 시행까지. 이거 보기 좀 좋네요. 형태도 소작쟁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보기를 내세운 거예요. 좋아요. 3분입니다. 이 파업 원산
조선과 일본군 노동자 제휴 원산 총파업이죠. 이 파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국인 노동자 구타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전태일 분신,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반발. 이 정도. 이게 뭐고 이게 뭐다. 어떤 게 배경이 이게 된 거고 어떤 거 결과가 이게 된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끝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지금부터 배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3번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을 볼 건데 이제 청년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그다음 밑에 형평운동의 4개 종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 처음 거부터 볼게요. 자, 조선 청년 총동맹이에요. 여기서 청년단체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소년운동이 좀 중요해요. 방정환이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가 중심이 됐고요. 천도교예요, 방정환. 다음 어린이날 제정. 이게 좀 중요해요, 이번 파트에서. 방정환이요, 천도교 사람인데 이게 소년회를 중심으로 가지고 5월 1일 어린이날을 개정했다. 여기서 어린이날 포스터 한번 볼까요? 어린이를 창간하였으며 5월 1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였다. 자, 근데 왜 지금은 5월 1일이 아니냐? 이때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5월에 보면 행사 같은 거 많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린이날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천도교 중심인 방정환이 이래이래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린이날을 즐겼으면 좋겠네요. 자, 여성단체 좌우 합작으로 근우회. 자, 이것 좀 중요해요. 근우회 결성. 이게 이제 여성 계모 활동을 좀 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근우회를 결성하여서 여성 계모 운동 정리한 건데요. 근우회 창간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 단체를 결성하고 여성 운동을 전개했고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만큼 이거 봐주세요. 형평운동은요. 자, 신분제 내용 나옵니다.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아직 있죠. 아무리 신분제가 폐지됐어도 한 방에 딱 폐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지는 건데요. 이게 처음엔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 조선 형평사는요, 진주 지방에서 백성들이 결성을 해서 평등사회 실현을 추구한 겁니다. 한 방에 신분제를 바꾼다 해서 다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부터 볼게요. 자, 백정이라 적혀 있으면 쫓겨난다 뭐예요? 방금 말했던 거죠, 신분제. 형평사 창립 배경 알아본다가 되겠네요. 좀 중요한 게 당백정, 그 다음에 보빙사 파견. 교정도감을 까먹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미소공민은 뒤에 나올 내용이니까 이거 문제 좀 좋네요. 별표 치놓을게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 누구예요? 방정환이죠. 천도교로 했죠, 방정환. 평안도 지역 차별은 아니고 중립화 방안, 황토년 전투로 다 아는 내용이네요. 다음 5번 가식민지 단체 여합법 여성단체였던 거죠. 뭐예요? 자매단체였던 신관의 해소 논쟁의 영향. 이게 옆 앞에 적어 놓을게요. 이 근우의 부분이잖아요. 근우에는요, 신관의 자매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간회랑 되게 연관이 깊었던 그런 조직이었다고 보면 되죠. 자, 이 근호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뭐예요? 좌합작으로 결성되었다. 쉽죠? 자,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낸 거와 조선 건국강령이랑 이 뒤에 나올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뭐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료를 백정 내용도 나왔어요. 백정들이라고 항의한 너희들끼리 따로 가서 공부해라 라고 하였다. 백정에 대한 차별이죠. 뭐예요? 형평운동 전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민족 문화 수호 운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끝나겠네요. 조선어학회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게 나오네. 자,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한 역할 볼게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타격. 여기서 보시면 조선 어학회 사건이 일제한인들한테 어떻게 감히 조선어를 쓰냐라고 하면서 탄압당한 사건이 조선 어학회 사건입니다. 추천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거 여기에 보면은 이 조선 어학회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 연구는요 일제 역사 왜곡이 있죠. 그 다음에 점점 민족주의의 사학이 들어오는 거고요. 사회경제사학 쫙 볼게요. 일제 역사 왜곡 식민사관, 이 식민지를 하는 것이 살짝 일반화시키는 그런 역할. 유포에서 식민통치 정당화, 우리가 이 식민지 지배한 거는 정당화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이거는 한국사의 독자성과 주체성 및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건데요.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한국통사와 대한독립운동 지열사. 저 한국통사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 다음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그 다음에 조선화운동 중계 점령했습니다. 다음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한국사가 세계사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사회 경제 사학입니다. 자, 한글 연구와 한국사 연구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이거 조선 연구회 한글 창간 식민사관과 정체로서의 비판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이에 대한 설명이죠. 1942년의 사건. 옥중에 갇혀 있다 항사 43인이었으며 회원이 80명에 달한다. 뭐예요? 학회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말 큰 사전이죠. 건너편에 독립신문도 좀 봐줄 거예요. 서울은 아니고 전주 하약책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대표 기출 확인하게 볼게요.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독사실론. 이 인물 누구죠? 신채호죠. 신채호가 여기서 이제 한 거 뭐가 있어요? 신채호가 한 거. 조선혁명선언 준비한 거죠. 이건 뭐 헷갈릴 수 있고 앞에 거랑 복습된 거니까. 근데 이게 신청만 알면 나머지 탈락으로 해도 돼요. 그럼 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사전 편찬을 위해 노력한다. 뭐예요 얘는? 한국을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조선혁명선언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행했고요. 고종의 밀명에 따라 조직 개동법 학사는 아니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사회경제사가
이걸 집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연구해보자 했다라고 하네요.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헤이그 특사랑 전주화약 내용 놔두고요. 탑지만큼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국가 최고회의랑 김옥균의 3.1천원 내용까지 보시면은 이 문제도 좀 나름 괜찮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11단원을 끝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 이런 파트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진도 나가서 광복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